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티슈티입니다. PC 활용 능력 평가 시험, 실기시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PC 활용 능력 평가 시험, 실기시험의 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며 그중 스프레드시트 과목에 30분을 분배하는 것이 모든 과목을 작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프레드시트 과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워크시트 작성과 차트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작성은 제시된 기본 기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문제에 요구된 데이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차트 작성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춰 정확한 차트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워크시트와 차트는 화면과 같이 한 장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페이지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파트는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전체 작성 조건과 주의사항입니다. 답안 저장 시 파일명은 본인 수험 번호로 지정해야 하며 파일명이 다르거나 파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격될 수 있으니 답안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주의해서 정확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워크시트 작성 기준입니다. 답안은 한 개의 워크시트에 작성되어야 하고 나머지 시트는 모두 삭제합니다. 답안에 본인 수험 번호로 머리글을 작성합니다. 바닥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문제 내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글꼴은 모두 도둠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작성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은 감점 대상이 되니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작성은 작성되어 있는 기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문자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마다 문항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의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워크시트 작성에 대한 작성 조건입니다. 작성 조건에 맞춰 답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먼저 기초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원문자는 문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비워놓고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먼저 원문자가 입력될 부분까지 모두 영역으로 지정하고 엑셀 프로그램 상단에서 글꼴을 도둠 10포인트로 지정해 놓습니다. 테두리까지 문제와 똑같이 작성해야 하며 오타가 있는 경우 감점 대상이 되고 다음 데이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오타가 없도록 글꼴을 맞춰 작성합니다. 설명과 같이 이후 데이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입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답안 작성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보기와 같이 지정된 셀 범위에 글꼴은 도둠 20포인트로 작성합니다. 제목을 작성하고 문제의 셀 범위인 B1에서 I1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상단의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셀이 병합되고 가운데 정렬됩니다. 세 번째, 근무 시작일의 표시 형식을 변경합니다. 먼저 표시 형식을 변경할 근무 시작일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홈 메뉴에서 셀에 서식을 누르고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셀 서식을 선택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왼쪽에 있는 범주에서 날짜를 선택하고 작성 조건과 동일한 표시 형식을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표시 형식이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네 번째, 각 원문자 1번부터 6번까지의 작성 방법입니다. 1번은 근무일수를 구하는 기준입니다. 작성 조건과 같이 기준일자 마이너스 근무 시작일 뒤에 근무 시작일까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하루를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했을 때 기준일자는 변동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입력합니다.
값이 입력되면 나머지 행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채워 넣습니다. (2번은) 급여를 구하는 기준입니다. 조건과 같이 일일 기본급과 근무일수를 곱한 값과 일일 기본급과 인상률, 그리고 인상률 적용 일수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인상률 적용일이 6월 9일이므로 적용 일수는 22일이 됩니다. 수식을 넣을 때 괄호의 위치에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결과값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채워 넣습니다. (3번은) 수당을 구하는 기준입니다. 화면과 같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 함수를 이용해 구합니다. 작성 조건과 같이 급여와 제시된 조건을 곱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3가지이기 때문에 계산식에 if 함수를 2번 사용합니다. 급여를 곱해야 하는 부분을 입력 후 먼저 근무일이 120일 이상인 경우 급여의 23%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그 뒤에 다시 if 함수를 입력합니다. 앞에서 120 이상인 경우의 조건이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110 이상인 경우 급여의 13%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함수를 입력할 때 괄호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괄호 위치에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전부 7%의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7%를 입력합니다. 화면에서 빠진 부분인 급여의 23%인 조건을 입력합니다. 결과값이 나오면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빈 칸을 모두 채웁니다. 각 행에 함수가 모두 잘 적용되었는지 기준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지급 총액을 구하는 기준입니다. 조건과 같이 간단하게 급여 더하기 수당으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구합니다. 빈 칸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채웁니다. (5번은) 각각의 해당 열의 합계를 구하는 기준입니다. sum 함수를 입력하고 범위는 조건과 같이 해당 열의 5행부터 13행까지를 직접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범위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빈 칸을 채워 넣습니다. 6번은 각각의 해당 열의 평균을 구하는 기준입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고 범위는 5번과 마찬가지로 5행부터 13행까지를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빈 칸을 채우세요. 여기까지 원문자 셀을 모두 입력하였으니 다음 작성 조건을 확인하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5번째 작성 조건으로 문자로 입력된 셀의 설정입니다. 1행과 2행은 작성 조건이 보기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제목은 가운데 맞춤, 기준일자는 오른쪽 맞춤을 적용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상단이 맞춤 기능을 이용합니다. 나머지 문자 데이터는 전부 수평 및 수직의 중앙에 정렬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해당 영역들을 선택한 후에 모두 한 번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엑셀 프로그램 상단에 맞춤 기능을 이용합니다. 전체가 적혀있는 셀은 영역 선택 후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세요. 6번째, 숫자로 입력된 셀의 설정입니다.
근무 시작일은 작성 조건대로 3번 작성 조건의 표시 형식을 유지하고 나머지 수치 셀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적용하는 정수 형식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정수 형식을 적용할 수치 셀을 모두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하고 범주에서 숫자를 선택한 다음 정수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두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근무 시작일과 근무일수만 문자 셀과 같이 수평 및 수직의 중앙에 정렬하고 나머지 셀은 모두 오른쪽 맞춤을 적용합니다. 표시 형식과 정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7번째 작성 조건은 기초 데이터를 입력할 때 보기와 똑같이 입력하였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차트 종류에 맞게 작성합니다. 삽입 메뉴에서 차트의 세로막대형을 클릭하고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를 삽입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쉽게 차트를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범례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차트 작성 데이터에 맞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계열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계열 이름은 급여로 입력하고 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지우고 계열 값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본사 소속인 직원의 급여 데이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수당 데이터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데이터 범위가 다르면 이후 차트를 작성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음은 보기에서 항목 부분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가로축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가로축 레이블에서 편집을 선택하고 성명 데이터에서 본사 소속 직원의 이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이름이 기존 데이터와 맞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축 레이블을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세로축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축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축 옵션에서 최소값을 고정으로 설정하고 조건과 같이 200만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최대값을 고정으로 설정하고 480만을 입력합니다. 눈금 간격이 40만이므로 주 단위를 고정으로 설정하고 40만을 입력합니다. 수치 표시 형식이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는 정수 형식이기 때문에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설정하고 보기에 단위 레이블이 없으므로 단위 레이블 표시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막대 순서는 차트를 만들 때 순서대로 작성하였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순서가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을 누른 뒤 범례 항목에서 제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막대 순서가 다른 경우 감점 대상이 되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축 항목은 이미 보기와 같이 가로축 레이블에 이름 데이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선택을 누른 뒤 가로축 레이블에 편집을 누르고
본사에 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데이터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범례 설정입니다. 조건과 같이 글꼴을 조정합니다. 범례를 선택하고 홈 메뉴의 글꼴에서 조건과 같이 도둠 14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작성 조건에 있는 부분은 모두 감점 대상이 되니 글꼴이 없거나 기능이 안 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감독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입니다.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의 차트 레이아웃 중 보기와 같은 위치에 제목이 있는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제목 레이아웃이 적용되면 차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조건의 글꼴에 맞춰 도둠체 20포인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글꼴에서 도둠, 과 도둠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차트 제목 역시 작성 조건에 있는 그대로 오타가 없도록 같은 부분에서 띄어쓰기하여 입력합니다. 작성이 되었으면 차트 가운데 부분에 정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차트를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글 자색이 검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을 선택하여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에서 글자색은 검정으로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선택하면 검정색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차트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 위치에 맞춰 배치하고 차트 크기를 범위에 맞게 조절합니다. 차트를 선택한 다음 차트의 왼쪽 위 모서리가 B21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당 위치에 배치하고 마우스를 이용해 차트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I40에 위치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합니다. 작성한 답안의 전체 입력 상태와 형식이 작성 조건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키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하여 답안이 한 페이지에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머리글이 위치에 맞게 오타 없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답안 작성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PC 활용 능력 평가 시험 실기시험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